안녕하세요. 정쌤이에요. 오늘은 상세 페이지 무드에 대해 설명할까 해요. 가장 먼저 설명할 거는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가 있는 귀여운 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흥미를 유발하거나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거, 일러스트 상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곳은 핀터레스트라는 곳인데요. 이 사이트는 내가 검색어를 입력하시면은 원하는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레이아웃을 보시는데 활용하시는 거 괜찮고요. 지금 제가 예시로 선택한 이 디자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이제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예쁘게 이렇게 일러스트화해서 물론 사진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사진을 일러스트화 하면은 조금 더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볼 수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이미지를 일러스트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일러스트를 넣었는데 아까 전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러스트를 넣거나 메인에 전반적으로 다 일러스트를 넣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이 있어요. 상품은 있고 상품을 돋보이게 해주는 일러스트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때 조금 더 상품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레이아웃이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도가 있어 보이거나 재밌는 요소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일러스트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품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일러스트가 같이 가미됐을 경우에 훨씬 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귀엽고 재미있는 분위기 상세 페이지는 딱딱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유분방하면서 편안한 느낌 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 손그림 뭐 이런 거 일러스트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러스트가 들어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 스토리 방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상품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실 경우에 전반적으로 일러스트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아지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그 상세를 만드실 때는 내용적인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상세를 만들 때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내용을 설명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결하게 하거나 일러스트화하거나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순서도 이런 걸로 정리를 하시는 게 항상 좋거든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내가 어떤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싶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일러스트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항상 강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거는 메인으로 강조하는 내용이고 이건 서브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서 이제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가독성도 좋고 내용 전달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래서 원형 형식으로 어떤 그 내용 전달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나열형으로 글자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순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전문가다운 느낌이 들면서 내용 전달도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상세를 만들어서 우리는 상세를 만드는 이유는 상품을 잘 팔리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 용도에도 엄청 적합하게 만들어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심플하고 깔끔한 무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는 이게 정말 대세입니다.
세대별 타겟을 한번 보면은 한 20대에서 30대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세대의 특징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비교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성이 있고, 반면에 또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 사람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전달을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데요. 심플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핵심만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간추 있는 글씨, 그 다음에 예쁘고 고급스러운 사진, 그 다음에 여백임이, 그 다음에 정보는 구체적이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요 예제에 적합한 거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을 경우에도 사진을 상품만 덜렁 찍는 것보다는 옆에 어떤 오브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상품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거나, 그리고 카피를 써주는데 조금 포인트를 주는 것들은 이렇게 점점점을 넣거나 아니면 색깔을 달리 해주거나 해서, 이게 메인 카피고요. 이게 서브 카피입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 카피가 있으면 서브 카피가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정보 전달을 해주는데, 이제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넣거나 아니면은 내용 전달을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아래쪽에 이렇게 터치되는 어떤 질감을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쓴 거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진을 쓰면서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는 이런 상세 페이지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키치한 무드를 보시겠는데요. 키치하다는 뜻은 싸구려, 짝퉁, B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키워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러블리하고요. 귀엽고, 그 다음에 소녀 감성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색적인 거 또는 라인 일러스트 또는 콜라주 기법 이런 걸 쓰는데요. 예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콜라주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려진 거, 잘려진 거, 이렇게 뜯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실 경우에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키치한 느낌에는 너무 틀에 박힌 방식보다는 좀 틀을 벗어나는 방식의 디자인이 좋고요. 색깔도 기본의 색깔 썼던 것보다는 원색적인 걸 써주시는 게 훨씬 더 키치하다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다른 예제들 좀 더 보시면은요. 그래서 키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도형적인 요소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먼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런 별이나 아니면 꽃을 이용하거나 어떤 도형들을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 이제 이미지가 풍성해 보이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 프레임 디자인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사진이 있을 경우에 위쪽에 이렇게 프레임을 줌으로써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일 수 있고, 거기에 엘리먼트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예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귀엽고, 그 다음에 식물 감성 디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새 많이 보실 거예요. 나뭇잎이나 꽃잎이나 이런 걸 넣어서 전체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사진에 그냥 사진을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로 넣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서 조금 더 그 사진을 돋보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요소들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재밌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꽃이나 나뭇잎을 넣어서
조금 자연 친화적이거나 힐링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드시거나 상세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키치한 느낌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런 타깃층은 거의 10대에서 20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치한 느낌을 살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어요. 이번에는 역동적인 모드 한번 볼 건데요. 액티비티하거나 스포티한 느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동작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통해서 시선을 빼앗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동작을 봤을 때, 저 제품을 사야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구체적인 사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게 확실해지고 훨씬 더 이제 전달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메인 카피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색채를 써줌으로써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어주시는 게 괜찮고요. 조금 더 보면은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두운 배경을 좀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렬한 포인트 색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포인트 색채가 그 오브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배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동작을 활용한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항상 포인트 되는 어떤 색깔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이 동작을 도와주거나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거기에 카피도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카피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아웃라인을 통해서 카피를 넣어주거나 해서 액티비티한 어떤 동작과 함께 카피를 적절히 사용하시면은 좀 더 힘이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요즘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유형의 상세 페이지인데요. 생동감이 느껴지는 모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돋보이게 해주거나 아니면 상품을 소개하거나 하는 것들을 동영상이나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제형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액상 타입 또는 거품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얘는 영상은 아니고 얘는 GIF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움짤이라고 얘기하고요.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만 짧게 찍어 놓은 영상을 GIF로 만드는 게 움짤입니다. 그래서 왜 움짤을 만드느냐면은 영상을 그냥 넣게 되면 영상은 그 웹서버에 올렸을 경우에 용량을 또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GIF로 볼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저희가 뭐 플레이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좀 다른 예제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부분은 이미지로 만드는 거고요. 영상을 필요한 부분에 삽입해서 이렇게 기능적인 거나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은 훨씬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은 기능적인 설명을 GIF로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도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요새는 영상이 뭐 대세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걸 좋아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정지된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재밌는 요소를 줘서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조금 더 전달력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상세를 만드시게 되시면은 상품의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요. 그 다음에 상품의 이해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요새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리뷰, 효능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한 그런 그 상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효능이 있을 경우에 그런 효능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하거나 아니면은 리뷰를 적어서 보통 여러분들 리뷰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이제 상세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또 GIF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이런 식으로 GIF 형식으로 해서 짠짠짠 나오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효능도 GIF로 이렇게 이런 것들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미지 정지된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보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이렇게 GIF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되겠는데요. 플래시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래시한 모드를 살리시려면 일단 사진이 엄청 중요합니다. 맛깔나는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진은 신선한 느낌이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상세는 식품 관련 상세가 되겠죠.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저희가 먹는 거다 보니까 안심할 수 있는지 산지 직송인지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의 퀄리티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사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여부,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런 거 어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넣다 보면은 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 광고는 요새 엄격하게 조금 제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사진을 쓰실 경우에는 로컬 느낌이 물씬 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장의 느낌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이런 식으로 느낌이 확 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만큼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진의 퀄리티 자체가 좋아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레이아웃 잡으시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훨씬 더 호감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현장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정하시는데 이제 식품 관련해 갖고 이제 상세를 만들게 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얘가 약간 촌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원래 식품이 가지고 있는 색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 줘야지만 그나마 레이아웃을 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서 사진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잘 만들고 싶어도 잘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멸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멸치는 사실 레이아웃 잡거나 아니면은 좀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위에 사진이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약간 천을 깐거나 이런 것들로 조금 분위기 있게 상세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과하지 않으면서 촌스럽지 않게 이렇게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아이템이나 사진이 별로면 예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사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맛깔스러운 사진, 먹고 싶은 사진을 찍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 모두 살리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각각의 컨셉에 맞게끔 뭐 플래시 모드를 하거나 아니면 효능이나 리뷰를 강조하거나 생동감이 느껴지는 GIF나 동영상을 넣거나 아니면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액티비티한 사진을 넣거나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한 키치한 모드를 살려주거나
심플하고 깔끔한 무드를 설정하거나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래서 각각이 사이트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경우에 어떤 식의 분위기, 무드를 결정을 할 건지를 좀 정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시는데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거는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